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등장과 코로나19까지 겹쳐 침체에 시달렸던 경남 지역 전통시장이 온라인 배달 서비스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란 반강제적인 요인이 있긴 했지만 이제 전통시장의 온라인 서비스는 피할 수 없다는 게 다수의 의견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선 도내 전통시장 온라인 서비스의 현재를 분석하고 앞으로 풀어가야 할 발전 방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한국경영연구소 여성환 대표, 명서시장 상인회 남상학 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통시장 온라인 서비스 어떻게 보면 일찍이 시행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변수로 반강제적으로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했지만 진행이 됐는데 시장 발전에 있어서는 어떻다고 보세요? 네, 지금 이제 그 시장이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져 있는데 이걸 한번 전환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벤트가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거 이거 현재의 온라인 들어가고 하는 게 갑자기 튀어나온 괴물이 아니고 이제 언젠가는 여기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몇 년 앞당겨진 거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면 명분이나 어떤 계기 이런 게 이제 좀 필요한데요. 네.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싶고요. 이제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전통시장에 이제 손님이 많이 줄어들어서 어려우신 현 시점이 전통시장으로서는 이제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통시장의 장점을 살펴보면은 네. 이제 탄소 발자국이 이제 많이 적죠. 왜 이동 거리가 짧으니까. 그리고 산지 직거래로 인해 갖고 이제 유통 과정이 굉장히 좀 단순화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이제 지역 먹거리를 고객들로서는 이렇게 접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되게 좋은 거고요. 또 한 가지 고객들이 이제 상인들 얼굴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수축산물 이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지역 전통시장을 뭔가 관광지처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기로 어떻게 보면 더 판로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남상학 상인 회장께서도 나와 주셨는데요. 현재 네. 시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명서시장도 지금 온라인 서비스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처음에 온라인 서비스 딱 시작해야 한다고 들었을 때 뭔가 막막하다? 부담감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그 비대면 거래가 이제 증가되는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서비스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거부감 없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상인들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낯설죠. 시작하려고 하니까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인회에서 그 상인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이게 또 우리 사업에 대해서 좀 독려를 해가지고 우리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가격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 흐름에 우리 전통시장이 온라인 서비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현재 우리 명서 전통시장은 디지털 매니저 사업이라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변에 인근의 주민들에게 온라인 장보기 사업과 또 전국에 이제 택배로 배송하는 전국 배송 사업이 있는데 각각 두 개 다 우리가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각각 2천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 그래서 그 중에 온라인 장보기 사업은 네. 11월 16일부터 저희들이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홍보를 위해서 시내 버스 세대에 한 달 동안 대형 광고물을 붙여가지고 네. 제가 지금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서시장은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창원의 일부 전통시장 중에는 이미 서비스가 시행이 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 같다라는 상인들의 의견이 일부 있는 걸로 봐서는 도움이 조금 된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어떨까요? 네, 뭐 여전히 그 어려운 것도 지금 아직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부에서는 이제 극복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뭐 제가 아는 몇몇 업체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진출해서 오히려 매출이 조금 늘었다 이런 네. 업체들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내에서는 네이버 온라인 동네 시장 장보기 여기 이제 가맹점으로 등록된 시장이 창원 가음정시장, 도계 부부시장, 김해 삼방시장 그리고 진주의 자유시장 등 이제 네 곳이 이게 총 66개사 841개 상품이 이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시작한 것 치고는 예, 적은 수치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양산 남부시장 여기도 이제 추가 입점이 결정되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동네 시장 그 장보기 이거는 이제 좋은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점이냐면은 첫째 그 결제가 이제 좀 그 간편하게 돼 있고요.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적립금이 보면 일반 온라인 사이트가 한 0.5%, 0.7% 이 정도 해주는데 그에 비해 갖고 네이버페이는 지금 요 활성화를 위해가 최대 7%까지 예, 거의 뭐 10배에 가까운 이런 네. 정도를 적립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장점이 전통시장 상황을 이제 고객들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이제 이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거로 예, 그리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더 아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 회장께서도 이런 극복 사례들 들어보시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 더 기대감 가지실 것 같습니다. 명서시장은 이제 말씀하셨지만 11월 16일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어떤 효과가 좀 기대된다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제 침체와 더불어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전통 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에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감소되는 게 바로 매출이 감소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상인들이 회장님 너무 어렵습니다. 좀 시장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많은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으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네.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힘든 시기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거래 중심의 전통시장에 비대면 거래가 확대돼야 하고 네. 또 두 번째 전통시장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신선식품 배송을 확대하고 소비 패턴 변화에 대한 대응을 선도적인 역할을 전통시장 우리 명서시장에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 세 번째로는 매출 증대와 신규 소비자 유입 확대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확장성은 결국 결제 다양성 확대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명서 전통시장에서는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좋은 점을 정착시키고 개선할 점은 개선토록 하여 결과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다양한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 회장께서는 온라인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큰 거부감은 없이 받아들였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대부분의 상인들께서 연령층이 중장년층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네네. 많이 낯설어 하실 것 같고 두려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하는 거라 여러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 서비스를 앞두고 어떤 것들이 가장 걱정되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소비자들의 유입과 유인이 가장 절실합니다. 예. 요즘 저 상품들을 파는 플랫폼들이 많다 보니까 저 소비자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서 배송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이용을 할까 좀 걱정은 되기는 됩니다. 이게 관건인데요. 이제 저희 시장의
전통시장의 특수성을 잘 살려가지고 많은 고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고객들이, 저 상인들이 수용의 의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고 조금 뭐 번잡스럽고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이걸 조금 꺼리끄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들이 방안을 모색하여 좀 한 번 더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매장에서 판매하던 기존 전통시장 방식에 이제 온라인이라는 디지털 산업이 접목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이제 협업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통이 필요하고 또 배려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그렇죠.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게 이제 바로 4차 산업혁명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은 이게 그 오프라인과 전통시장과 온라인이 여기 이제 초융합을 하는 거의 네.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 이런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이 4차 산업혁명 이거는 이제 결국은 플랫폼 기반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협업, 분업, 전문성, 집중, 배려, 공유 이런 게 됐을 때 이제 상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각자가 해야 될 역할 이런 걸 좀 살펴본다면 플랫폼 운영자는 이제 우선 첫 번째가 고객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아니라. 네. 그리고 플랫폼 내부의 역할과 외부의 역량 이거를 이제 총 결집을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이게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플랫폼에 참여하는 시장 상인들 이런 분들은 이제 해야 되는 게 뭐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반찬을 만드는 분 같으면 반찬을 가장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떡을 만드는 분이면 떡을 가장 맛있게 만드는, 이렇게 해서 자기 전문 분야의 전문성을 부각시켜야 되는 그런 쪽이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택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안전하게 뭐 케이크 망가져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안전하게 딱 필요한 때에 그대로 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이게 플랫폼 통상범 앞에 가서 지원 사업들이 앞에 지원해놓고 뒤에 가서 성과를 이렇게 다 못 챙겨보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뿌리가 내릴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좀 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플랫폼 운영자는 이제 공통적인 거는 플랫폼에서 다 해줘서 플랫폼이 효율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을 올려야 되고, 그다음 법규라든지 지자체와의 협력이라든지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교육, 광고, 홍보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일련의 마케팅 활동을 전개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중장년의 상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네, 알고는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요즘 전통시장 보면 청년 사장들도 꽤 많이 늘고 있거든요. 예. 김해 동상시장 청년몰만 봐도 그런데 아직 성공했다고 보긴 이르지만요. 아무튼 그 경남도 젊은이들과 일자리 협업이 이루어지면 보다 더 운영 방식이라든지 판로 확대 부분에 있어서 수정 보완이 돼가지고 지역과 상생 방안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전통 시장이 있어 갖고 이 청년 상인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냥 들어가면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될 존재들이고, 이제 시장 상인들이 뭐 아나운서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고령화돼 갖고 있어 가지고 결국 그것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고객의 니즈를 못 읽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고객들은 다 고령화돼 있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40대는 이제 외면하는, 그 자기네 니즈를 몰라주니까 그렇게 되죠. 네. 그런데 이 청년 상인들이 거기 가서 고객의 니즈를 알아준다면은 젊은 고객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그 청년들이 들어와서 성공을 하려면은 이제 이분들에 대한 그 의식 이런 것도 좀 개선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제가 창업 교육을 하는 데 가서 이제 이렇게 그 창업 기업들 만나보면은 마케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세일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판매. 그리고 예. 그리고 조금 더 나은게 대답을 하는 사람은 이제 돈을 버는 뭐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 마케팅이란 개념이 거기에 머물러가 있으면은 결국은 행동이 돈 벌기 위한, 그러니까 결국은 창업이 돈 벌기 위한 행위로 그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뭐 이게 뭐 영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는 말이지만은 이게 잘 팔려면은 결국은 고객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고객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창업 기업들이 자사의 역량을 이렇게 총동원해가지고 펼칠 수 있는 종합 예술이 이 마케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상인들은 뭔가 본인들만의 의식을 제대로 확고해야 될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도 이런 청년 상인들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렇게 시장에 청년들이 많아지면 물론 좋습니다. 근데 기존 상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상권이 들어오면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청년들이 시장에 들어온다면 상인회에서 어떤 소통을 해야 하고 또 청년들은 그럼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시장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회장님께서. 예, 뭐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청년들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그 상권에 계시는 상인들이 뭐 부정도 하시고 또 어떤 한면에는 또 긍정적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청년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온다, 청년 상인들이 시장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젊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상인회에서 기존에 있는 상인들과 또 청년 상인들과 화합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기존 상인들의 점포는 생활 편의형 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색다른 점포가 들어오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젊은 층은 뭐 체험 공간 같은 등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시장 상인들과 어울려 세대 간의 격차도 좁혀지고 시장이 더 젊어질 수 아니겠나 싶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에 더불어서 요즘 경남도 지역화폐 제로페이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 측면에 있어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홍보가 부족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짧게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예. 먼저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이제 별도의 앱이 필요 없이 은행이나 결제사 앱으로 이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국 가맹점 이용도 할 수가 있고 또 문화관광시설 할인도 되고 또 소득공제가 30%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또 지역 상품권이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 대신 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전국 가맹점 가입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5명 이하, 5인 이하, 그리고 작년도에 매출이 총 8억 이하 가맹점일 경우에는 결제 수수료가 제로거든요. 제로이기 때문에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으로 자동 가입 혜택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맹점 실시간 매출 관리 등 소상공인들의 우대 혜택도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맹서시장 상인에 200여 회원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제로페이를 지금 가맹점을 하고 있는 데가 80%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게 지자체에서 제로페이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 주춤주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좀 많은 홍보를 해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처음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홍보했고, 그 다음에 제로페이 홍보했고, 그다음 지금은 또 지역 상품권, 창원사랑 상품권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한 가지씩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은 안 좋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환 한국경영연구소 대표 남상학 명서시장 상인회장 모시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통시장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온고의 지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옛 것을 익혀 이로써 새로운 것을 안다는 뜻인데요. 경남의 전통시장 온라인 서비스 성공에 있어 꼭 새겨야 할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통시장이 가진 매력과 또 변화하는 시장 생태계 상황이 잘 어우러진 지역 상권의 축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G 헬로비전